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교재는 1086페이지, 1086페이지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자, 먼저 근거 조문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755조가 이를 규정하고 있는데, 자, 755조를 봅시다. 1항,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753조 또는 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 의무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항 감독 의무자를 가름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 그러니까 감독 의무자를 가름하여 책임 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755조가 규정하고 있는 감독자 책임이라는 것은 책임 무능력자가 누군가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했을 때 그때 그 책임 무능력자를 감독해야 될 법정 의무가 있거나 아니면 그 법정 의무자의 가름에서 대리해가지고 감독하는 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 양가로 1번에 의해서 동그라미 1번의 755조의 취지를 봅시다. 자,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가 책임 무능력자인 경우에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753조나 754조는 가해 행위를 저지른 자가 책임 무능력자일 때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음을 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책임 무능력자에게 감독 의무자가 존재하는 경우까지 피해자가 그 손해를 부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그와 같은 손해는 감독 의무자의 감독 의무 위반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755조는 가해 행위자가 책임 무능력자이고 그에게 감독 의무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감독 의무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손해를 타당하게 배분하고 나아가 감독 의무자에게 감독 의무의 만전을 기하도록 하려는 취지의 규정입니다. 동그라미 2번에 우리가 이제 755조를 공부하면서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증명 책임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이제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755조가 규정하는 감독자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 아니에요. 감독 의무자가 감독 의무를 위반했다라는 점에 책임의 근거가 있는 과실 책임입니다. 다만 감독 의무 위반 여부에 관한 증명 책임을 법규에 의해서 피해자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감독자에게 그 증명 책임을 지운 책임이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는 중간적 책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간 책임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원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 등 귀책성을 증명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감독자 책임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감독 의무자에게 감독 의무 위반에 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증명할 필요가 없도록 만들므로써 피해자를 좀 더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동그라미 3번에 책임 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가해 행위로 인해서 감독자가 부담하는 책임이 감독자가 책임을 질 거냐, 책임을 진다면은 그 귀책의 근거를 어디에서 찾아야 될 거냐라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미성년자가 가해 행위를 했을 때 미성년자에게 어느 때나 책임 능력이 없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미성년자 중에도 자기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수 있는 지능이 있는 자는 충분히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만 미성년자는 변제 자력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할 만한 자력이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미성년자가 가해 행위를 했을 때 그 법정 감독 의무자에게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자, 기억의 문제점을 보세요. 책임 능력은 있지만
손해를 배상할 자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가해행위를 한 경우 미성년자의 법정 감독 의무자인 친권자가 피해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느냐, 부담한다면 그 근거를 어디에서 구할 것이냐, 이 문제가 됩니다. 자, 양가로 니은의 판례를 보세요. 자, 판례는 친권자인 감독 의무자는 일반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755조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750조를 적용해서 피해자가 법정 감독 의무자인 친권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755조는 적용이 되지 않고요. 대신에 750조에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즉 750조의 요건을 구비하기 위해 가지고는 피해자가 법정 감독 의무자에게 과실이 있다는 점, 그 다음에 법정 감독 의무자의 과실과 그 다음 책임 미성년자의 가해행위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 이런 점을 증명했을 때 750조에 따라서 법정 감독 의무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즉 감독 의무자의 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이 돼야 되고, 자, 감독 의무 위반 사실 및 손해 발생과의 상당 인과관계의 존재, 이거를 주장하는 피해자가 증명을 해야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제 책임 능력 있는 미성년자도 손해배상 채무자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감독 의무자인 친권자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겁니다. 이들 책임의 관계는 아마도 부진정 연대 채무가 되겠죠. 자, 우리 판례 태도를 잘 기억을 해두시고, 학설은 일반 불법행위 규정이 적용이 된다라는 것이 다수설인데, 일부 견해에 따르면 755조를 이때도 적용해야 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양가로 2번에 755조의 적용 요건입니다. 자, 755조가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첫 번째 요건은 책임 능력 없는 피감독자의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불법행위의 요건 중에서 일반적 불법행위 요건 중에서 책임 능력을 제외한 나머지 요건들은 모두 다 구비가 돼야 됩니다. 자, 양가로 기억에 가해행위자인데요. 가해행위자는 책임 능력이 없는 피감독자여야 됩니다. 만약에 가해행위자에게 책임 능력이 인정이 되는 경우라면 755조는 적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때 법정 감독 의무자가 전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렇게 볼 것은 아니에요. 750조에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여지는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양가로 니은에 가해행위의 위법성이 있어야 됩니다. 일단 가해행위는 위법해야 되겠죠. 자, 가해행위자는요,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가해행위자의 고의나 과실은 그 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가해행위 자체는 이제 위법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이 두 번째 요건인데, 손해라는 것이 감독 의무 범위 내에서 발생한 손해여야 됩니다. 즉 가해행위라는 것이 감독 의무 범위 내에서 발생한 가해행위일 때에만 755조가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만약에 가해행위자가 책임 능력이 있는 자다라고 한다면은 그때에도 감독자가 750조에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자 할 때에도 그 가해행위라는 것이 감독 의무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가해행위여야지, 그래야 이제 755조든 750조든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미성년자의 가해행위로 인한 감독자 책임. 자, 미성년자의 가해행위로 인한 감독자 책임, 이 구조를 보시면은
우선 첫 번째 요건은 우리가 교재에서 봤었던 두 번째 요건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이 가해 행위가 감독 의무 범위 내의 행위여야 됩니다. 자, 이랬을 때만 감독자 책임을 논의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피감독자에게 책임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이때는 감독자 책임은 750조가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피감독자에게 책임 능력이 이게 부정되는 경우라면 이때는 755조가 적용이 됩니다. 요렇게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감독 의무자의 과실 이게 있어야 됩니다. 다만 750조를 적용할 때에는 750조의 경우에는 증명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근데 755조를 적용할 때에는 이 증명 책임이 감독자에게 있습니다. 요런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 꼭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자, 이 감독 의무 범위 내에서 발생한 가해 행위일 때에만 감독자 책임이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감독 의무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거냐라는 게 매우 중요하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법정 감독 의무자로서 친권자의 경우입니다. 자, 친권자의 경우, 자, 동그라미 기억에 감독 의무자가 친권자일 때에는 친권자의 감독 의무는 미성년자의 생활 전반에 미치기 때문에 미성년자의 가해 행위로 인한 손해는 친권자의 감독 의무 범위 내 손해라고 봐야 됩니다. 자, 동그라미 니은에 미성년자에게 친권자 이외의 다른 감독 의무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친권자의 법정 감독 책임이 면탈이 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자, 그다음 동그라미 디귿에 이혼으로 부모 중 한 명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때 비양육친에게 법정 감독 의무를 인정할 수 있겠느냐라는 게 문제가 됩니다. 만약에 비양육친에게 법정 감독 의무가 인정이 된다면 비양육친도 법정 감독 의무자로서 750조나 755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첫 번째 줄 보시면은 비양육친에게 면접 교섭권이 있지만 이는 자녀의 복리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 따라서 제3자와의 관계에서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가 되는 감독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비양육친은 법정 감독 의무자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성년 자녀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감독자로서 750조에 근거하든 755조에 근거하든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보는 것이 우리 판례의 태도인데, 자, 이 판례는 꼭 기억을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최신 판례이기도 하고 23년도에 변호사 시험에 출제가 되었었던 판례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양가로 디귿에 교사 등의 경우입니다. 자, 교사 등도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서 학생들에 대한 감독 의무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됩니다. 법정 감독 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이죠. 자, 동그라미 기억에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도 학생을 감독해야 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 교사 등의 감독 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교사 등의 감독 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친권자 등 법정 감독 의무자에 대신해서
보호 감독해야 되는 의무다라는 것. 즉 친권자의 대리 감독자 지위를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친권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 감독자 지위를 가지는 것.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친권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서 감독자 지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교육 관련한 법령에 따라서 법정 감독 의무자에 대신해 가지고 보호 감독해야 되는 의무다라는 것이죠. 자, 그다음 동그라미 니은에 교사 등의 감독 의무의 범위가 어디까지 미쳐지느냐라는 건데 학교 내의 학생의 모든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친권자하고 다른 점입니다. 친권자의 법정 감독 의무의 범위는 미성년자의 모든 생활관계에 미쳐지는데 반해서 교사 등의 감독 의무 범위는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에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해서 감독 의무가 미쳐지는 겁니다. 또한 그 의무 범위 내의 생활관계라고 하더라도 발생한 가해 행위가 학교 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예측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교사 등이 감독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 내에서 벌어진 가해 행위라고 해서 어느 때나 교사 등의 감독 의무 범위 내의 가해 행위다 이렇게 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교육활동과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야 되고 그 가해 행위가 학교 생활에서 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가해 행위일 때 그럴 때 감독 의무 범위 내의 가해 행위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 동그라미 디귿에 교사 등의 감독 의무는 사교육 담당 교사 등에게도 인정이 된다라는 점도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요것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기 바래요. 이게 교육 관련 법령에 따라서 부담하는 감독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 양가로 리을에 정신질환자의 부양 의무자도 법정 감독 의무자가 되느냐라는 건데 정신질환자의 민법상 부양 의무자 또는 후견인은 정신질환자의 보호 의무자가 된다라고 이 정신보건법 21조 제1항이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정 감독 의무자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동그라미 니은에 정신질환자가 심신상실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해서 배상의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755조 제1항에 따라 그를 감독할 법정 의무 있는 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 다음 정신질환자가 책임 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감독 의무자의 감독 의무 위반과 인과관계가 있다면은 감독 의무자는 일반 불법 행위자로서 750조에 따라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에 인과관계입니다. 자, 문제점인데요. 감독 의무자가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감독 의무자는 감독자 책임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자, 755조에 따른 책임이 감독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이나 그 증명 책임을 감독 의무자에게 전환시킨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귀책성은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다만 감독 의무자의 감독 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느냐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양가로 니은에 학설을 보세요. 755조는 감독자의 면책 사유로서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사용자 책임에 관한 75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통설은 756조 1항 단서를 유추해서 감독 의무자가 감독 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증명한다면 면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결국 인과관계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양가로 3번은 이제 효과입니다. 자, 755조의 요건을 모두 다 구비를 하게 되면은 법정 감독 의무자는 피해자에 대해서 직접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자, 동그라미 1번에 배상 책임자가 되는데, 자, 법정 감독 의무자를 보세요. 책임 무능력자의 법정 감독 의무자로서 미성년자의 친권자나 후견인, 그 다음에 성년 후견인이나 한종 후견인도 법정 감독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자, 그다음 양가로 니은의 대리감독자인데요. 법정 감독 의무자의 가름에서 책임 무능력자를 감독하는 대리감독자도 755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자, 동그라미 니은의 대리감독의 원인은 법률 규정일 수도 있고 관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리감독자로는 유치원의 원장이라든지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 정신병원의 의사 등이 이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친권자로부터 권한을 수여받아가지고 대리감독자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법률 규정에 따라서 대리감독자 지위를 가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양가로 디귿의 대리감독자가 피용자인 경우입니다. 자, 동그라미 기억에 대리감독자가 피용자인 경우에 대리감독자의 사용자는 사용자 책임에 따라 대리감독자의 사용자는 사용자 책임에 따라서 756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니은에 대리감독자가 755조 제2항에 따라 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해서 대리감독자의 사용자가 당연히 사용자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에요. 즉 대리감독자의 사용자가 사용자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동시에 사용자 책임의 요건을 구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리감독자에게 고의과실 등 귀책성이 인정이 되어야지 대리감독자의 사용자가 사용자 배상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리감독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됨으로써 별도로 불법행위 일반 요건을 충족한 때에만 대리감독자의 사용자가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대리감독자의 이제 피용자가 그러니까 대리감독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해서 법정 감독 의무자의 감독 의무 책임이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요. 특히 법정 감독 의무자의 손해배상 책임하고 대리감독자의 손해배상 책임은 서로 경합하기 때문에 이 손해배상 책임의 관계는 부진정 연대 채무 관계가 될 겁니다. 연대 채무 관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대리감독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해서 친권자 등 법정 감독 의무자의 감독자 책임이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그다음 이제 동그라미 2번에 손해배상의 범위인데, 자, 손해배상 범위에 관해서는 393조가 적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특별 손해의 예견 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자는 이 피감독자가 아니라 배상 책임 주체인 감독 의무자 등이 예견 가능성을 판단하는 이제 주체가 된다라는 것, 요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을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